자, 미국과 캐나다 나프타 대체할 무역협정 USMCA라고 이제 합의에 공식 발표했죠. 합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는 전날 이제 어제죠. 공동 성명을 통해서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의 새 무역협정 타결. 자, 미국과 캐나다 협정, 그죠? 트럼프는 미국 제조업자들과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면서 미국을 다시 제조 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그죠? 근데 뭐 제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멀어지고 있죠. 자,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관련 대화가 이제 시기상조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관세 압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해운은 매각이 됐는데 좀 조선 3사 수주가 이제 훈풍이 불고 있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사들이 연이은 수주를 알리면서 올해 4분기를 시작을 앞두고 수주 목표의 50에서 70%를 달성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 3사가 주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자, 대우조선해양은 저희가 앞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시는 구울님이 이제 말씀을 해줬지만은 아무도 안 샀을 거예요. 아마 대우조선해양 어마어마하죠. 얘기할 때가 아마 여기였죠. 초반에 이쯤이었네요. 그죠? 한 2만원대 지금 얘기했는데 한 150%, 한 70% 정도 올랐네요. 그죠? 저 오늘 뭐 신규 상장하는 회사도 있는데 하나제약이라고 있는데 하나제약이 오늘 코스피로 상장을 했네요. 봉이 하나죠. 오늘 상장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합병 이제 재거래하는 데가 마이크로 컨텍솔, 그 다음에 27일 자회사인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체 BTK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완전 자회사의 흡수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그래서 합병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전일날 미국 9월 오늘 이제 최근 이제 경제지표죠. 전일이 아니고 최종 마켓 미국 제조업 PMI 뭐 발표 있고, 그 다음에 8월 건설 지출 전월 대비, 그 다음에 9월 SI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일본은 9월 최종 니케이 일본 PMI 제조업, 그 다음에 유럽은 9월 최종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자, PMI가 뭐냐면 찾아보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 모르면 무조건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PMI라고 누르면 됩니다. PMI. 제가 옛날에 그 블로그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일단은 한번 기본적인 잘못 검색했죠? 이건 아니고 PMI란 자, PMI란 구매 관리자, 쉽게 말해서 자재 부장님들한테 경제가 좋아질까요? 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설명이 안 나있네. 여기 있네요. 이거나 PMI 인베스팅 여기에 잘 나오죠. 이런 것들이. 요거는 전 세계 지표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유료 무료 형식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죠. 자, PMI라는 거는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제조업에 관련돼서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뭐 제조에 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죠. 자, 이 제조 부분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는데 어느 정도 구매 성향을 보인다. 만약에 뭐 자동차 회사다, 그럼 철강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관련된 구매
이제 관리자 이제 구매 관리자가 회사에 어떤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총괄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는 원화 가치 또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낮은 경우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지표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PMI. 자, 이런 회사들이 PMI를 발표한다. 뭐 필립 모리스다. 담배다.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회사가 그 다음에 제조업자들이 이걸 팔 수 있다. 또는 어떤 생산물들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출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이상한 새끼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이 게임하는 겁니다.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데 얘들이 이제 지가 게임을 잘하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 내가 아는 게임 업체를 이제 사설 게임 업체죠. 불법 업체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게 합니다. 자, 얘들은 무조건 수익 났다고 하죠. 이렇게 맨날 수익이 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톡에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들도 다 자기들 아이디입니다. 다 짜고 치는 아이디고, 좀 한민준 대표라고 되는데 얘도 실질적으로 얘가 아닙니다. 얘 사진이 다른 데서 훔쳐온 거죠. 훔쳐온 거 떠돌아다니는 것들. 자, 한민준 찾아보면 이런 애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속이느냐, 어떻게 속이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뭐 홀짝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저 스포츠 토토, 사설 토토 같은 경우에도 얘가 다 맞춘다고 치면은 얘는 그냥 천재예요. 천재이기 때문에 얘가 다 맞춘다고 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승리한다, 몇 월 며칠 오늘 얼마 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토토 영수증 있죠. 영수증 같은 경우를 올려놓습니다. 얘들 카페에 보면 올려놨는데 그런 사진들은 어디 가서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올려놓기 때문에, 또 뉴스나 이런 데서 올려놓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 안됩니다. 손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 손이 여러 개의 손입니다. 근데 얘가 지 혼자 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신도 아니고, 그죠? 결론은 직장인들이 뭐 20-30만원으로 100만원을 벌 수 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20-30만원을 빠주죠. 그리고 수익을 10초 만에 또는 5분 만에 얘가 수익을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냅니다. 또는 300만원, 이렇게 150만원 내죠. 그러면은 이 돈을 찾으려면은 어떤 코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코드라는 것이 입금 금액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처음에 만약에 뭐 30불 투자해서 30 플러스 뭐 이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 이 계산식대로 입력을 이제 입금을 해야지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만원으로 150만원의 공돈이 생겼으니까 180만원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50만원 정도를 입금해야 된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금하고 나면은 대부분 틀렸다라고 해요. 자, 그럼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잘못했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입금을 시키면은 앞에 입금을 실수했기 때문에 벌금과 같이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의적으로 자기가 먼저 입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30 투자에 50을 투자했다. 80만원이 생돈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실수라고 했으니까 30에 80에 또 얼마를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150만원보다는 적죠. 그래서 얘를 150만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충분히 희생을 하려고 하는 그 심리적인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또 입금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의심 없이 입금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150에서 200만원 돼요. 근데 찾을 돈이 300에서 350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꼭 찾아야 되겠다 라는 의심이 들죠. 그러면은 여기저기 또 빌립니다. 갑자기 직장인들이 호주머니에 몇백만원 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나 뭐 친지들이나 가까운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무조건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고 한들 이 돈을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열렬히 이 사람에게 맹신을 하게 되죠. 체면호가죠. 그래서 결국은 3,400 정도를 빨립니다. 많게는 뭐 1,000만원도 빨리고. 그 결론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 상위 직급자만 이것을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돈을 좀 내 원금만이라도 좀 찾아둬 라고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럼 요번에 입금 마지막 시키면 되느냐? 100% 된다. 답을 알려줄게 하고 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0에서 150만원 정도를 다시 더 입금하라고 하죠. 그럼 입금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금하기 전에 그 홈페이지 상대로 입금하기 전에 꼭 관리자에게 연락하세요 하는데, 통상 그 정도 되면 입금하기 전에 연락을 할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모든 집중은 내 원금이나 그 다음에 이걸 찾기 위해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그래서 99.9% 10명 중에 9명이 아니죠. 9.9명이 그냥 10명이 다 그냥 입금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 말고 다른 관리자가 전화 오겠죠. 다른 옆에 이제 같이 앉아 있겠죠. 이 조선족 같은 새끼들이. 얘가 00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가 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갖다 설명드린 겁니다. 자, 실제로 겪은 거니까요. 그러면은 왜 입금을 시켰나? 이게 이제 대포 통장이다 이거죠. 아니, 자기들이 코드를 입력하라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놓고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런 의심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 겪고 나면은, 돈이 다 털리고 나면은 코드를 입력하라는 통장이 대포 통장이다? 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경찰서를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통상 이 게임을 할 때는 저녁이 됩니다. 저녁. 그래서 또는 금요일 토요일을 끼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이틀 누워놓죠. 홈페이지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홈페이지가 재미난 게 얘들이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조작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한순간에 경찰에 가보면은 경찰서에서는 당신은 인지수사의 대상이다. 입금을 하게 됐기 때문에 당신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벌금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기가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얘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돌아와서 막 욕을 하거나 뭐 다시 연락을 하죠. 그러면은 또 입금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때 되면은 대부분 입금을 잘 안 하죠. 얘들도 압니다, 입금을 안 할 것을. 하지만 한 번 더 꼬셔봅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저도 안 했으니까. 자, 또 몇 분이 당했는데, 그러면 며칠 있다가 찾아줄게, 확실하게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이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이트가 또 다른 방에 이런 형식으로 계속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카페에 욕을 하면 카페에 욕을 한다고 이게 남아있습니까? 글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해봤자 이거는 신고해도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왜? 얘들도 잡기 힘들 뿐더러, 물론 잡을 수는 있겠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부 쪽이나 관련 부처에서 좀 확실하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욕심 때문에 그래 됐다 라고 하면은 나라에 뭐 세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 알아서 잘 할 건데 왜 세금을 냅니까? 자, 하여튼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공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수익을 낸다, 뭐 직접 자기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 빼고는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했습니다. 맨날 올라옵니다. 지금 결국은 얘는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서 구글에서 사진을 땄겠죠.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뉴스 있습니다. 뉴스.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맞아요, 얘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앞전에 제가 얘기 드렸을 때 전부 다 손해보고 자기들 매집한 걸 팔아먹고 도망간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먼저 매집을 해놔놓고, 매집을 한 후에 오늘 이런 뉴스도 있겠지만 앞전 뉴스, 몇 달 지난 뉴스, 뭐 몇 개월, 작년, 재작년 이런 뉴스를 막 띄웁니다. 물론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죠. 그래야 속으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속습니다. 얘네들이 사고 여기에 올리고 나서 떨어지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올라가는 것도 좀 나오죠.
최소 절반 이상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정보를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은 공부를 하시는 걸 좋고,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게 떴다 해서 절대로 투자하시는 것은 금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이런 것들 나올 때 직접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상위에 노출이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좀 조심하시기 바래요. 저번에도 몇 종목을 했는데 전부 다 꼭지에서 사서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서, 근데 이걸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대놓고 투자는 안 하겠죠. 올라갈 만한지, 오늘 수급상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투자를 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절대로 이 뉴스만 보고 절대로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심하세요. 이런 거 많습니다. 카톡방도 이런 게 많고, 뉴스보다 빠른 뭐 증시의 신 이래가지고, 그죠? 하여튼 얘들 아마 이 여의도에 있는 애들 같은데 제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반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오늘 꼴이 많이 달았네, 그죠? 7% 상승했다가 오늘 이제 상장을 한 종목이죠. 거래소 종목 같은데, 거래소라는 것은 뭡니까? 코스피죠, 코스피. 종목도 괜찮은 데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위즈코프, SNW. 이것도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죠.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300% 이상 400%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하니까 대응이 가능한 분들이 지켜보면 좋겠고, 이구산업 박스 상단이고, 그 다음에 세노텍, 이것도 박스 상단이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라고 보이네요. 그죠? 세노텍 이것도 앞에 좀 먹었었죠. 제가 검색으로 걸러내서 좀 재밌게 했었던 종목인데, 23일 8월 23일 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게 23일 말했던가 모르겠는데, 이 적어놓은 걸 지금 어디 적어놓은지 몰라서, 하여튼 슈팅 2번 나와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거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골이 약간 달았고, 이것도 22%까지 올랐다가 지금 쑥 떨어졌었죠. 요런 데는 쑥 올라갈 때 그냥 15% 이상 되면은 시원하게 팔고 나오면 됩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앞으로 강의를 아마 기초 강의를 좀 할 건데요. 기초 강의 한 70개 정도 좀 찍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글로 보는 거 더 틀리기 때문에, 동영상이 조금 더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귀에 꽂고 들으시거나, 자동차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도 귀에 이제 오디오를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짧게 2-3분, 3분, 5분, 길어봐야 10분 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10분 주식이 왜 자동 매매를 왜 공짜로 해주느냐, 또 뭐를 해주느냐, 재능 기부냐 물어보시면, 재능 기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편하려고 시작한 거고요. 홈페이지도 제가 편하려고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 매매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해도 어차피 제가 돈 드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시라고 던져주는 거고, 검증은 개개인마다 그 데이터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증 부분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과금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하실 분들은 하시고 말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검색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된 뭐 AI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드는 이유가 뭐 여러분들을 위해 했다라고 원래 말을 하는 게 뭐랍니까, 똑똑하죠. 똑똑한 게 아니고 그 영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귀찮고 그냥 저 위해서 만든 거니까 쓰고 싶은 사람은 과금을 하고 쓰시면 된다. 그리고 공부는 이제 기초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혼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넣을 겁니다. 저도 그냥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겸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는 뭐 홈페이지 그냥 자기 만족이죠. 여러분들을 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유튜브도 찍고 하는 겁니다. 뭐 재능 기부냐 뭐 천사냐 아니면 뭐 팔아먹으려 하느냐 뭐 여러가지 말들이 많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기분 나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억지로 하시라 마시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 할 줄 아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업이든 빵 제과제점을 하는 제과점을 하는데 뭐 전혀 지식이 없이 시작하면은 당하겠죠. 뭐 짜장면집 하는데 주방장만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나는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은 어떠한 기호가 있고 이런 뭐 여러가지 알아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거는 알기 싫은데 돈만 벌고 싶다. 망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고, 앞전에 이제 공부를 그냥 무료로 풀어 놓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사람이 좀 웃겨요. 이게 1000만원짜리 공짜로 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면은 공짜를 1000만원을 받아도 사람들이 그 돈의 값어치가 지불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뭐 그냥 해주기도 좀 그렇고, 중요한 거는 좀 빼고, 근데 할 수 있게끔만 해놓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매매나 우리가 1임사를 하기 때문에 1임회사라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가가 나야 되거든요, 회사가. 저는 그렇게 할 거고, 자동매매도 본인이 자기의 검색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나는 잘 안 되더라. 근데 나도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근데 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뭐 월에 돈 1000만원 1억을 벌겠다. 그러면은 10억을 투자하시면 돼요. 뭐 어디 보면은 뭐 하루에 뭐 선물로 뭐 얼마를 벌었다 하는데, 저도 선물을 꽤 잘하는 편입니다. 10번 하면은 8번은 성공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추세를 보고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동영상을 찍은 거 보면은, 또는 제가 네이버나 티스토리에 제가 좀 꾸준하게 올린 수익률 그 인증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없어요. 엑셀이 아니니까요. 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업체를 통해서 한 적도 있고, 또는 대업체지만 제가 뭐 이렇게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대업체가 지금 보니까 현재 불법성에 연루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사용하지 않고 키움이나 뭐 하나증권, 그 다음에 동양이 아니고 이제 유한타죠. 유한타 쪽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근데 매매를 해도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것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돼요. 어떤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은 기억 니은 정도는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알려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좀 공부를 하시려고 했는데,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네, 그죠? 근데 그냥 가만 앉아서 돈만 던지고 나는 돈 벌고 싶어 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자동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도 될 만큼의 사람만 그냥 좀 열심히 하시거나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은 좀 도와주고 싶은 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수만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수는 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검색식으로 하는 게 프로그램을 다 짭니다. 수치화해서 프로그램 다 짜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검색식은 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지금 보면은 검색식이 어떠냐면요, 이렇습니다. 자, 검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림을 가장 비슷하게 맞추는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 정해놓은 틀이죠. 근데 저희는 이 틀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100%의 틀이란 게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사람들은 또 검색을 해서 골라야 됩니다. 자, 가령 유통주식수가 이렇다 추가를 해서 그러면 검색을 하면 이게 쭉 나오죠. 66개에 만족한 결과. 그러니까 이 유통주식수가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이하인 회사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만약에 이게 숫자를 못 움직인다 하는데 제가 만약 프로그램으로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여기서 알아서 프로그램 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특이 종목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이 종목 중에 만약에 대표이사가 사기를 친 진적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포함하는 거죠. 그럼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 안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검색식으로는 하기 힘들잖아요. 제일 근접한 것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지 완벽하게 찾아낼 수는 없다. 그리고 뭐 매수라는 것은 이 지금 현재 검색을 하는 그 업체들 몇 군데가 있는데 뭐 몇 군데 있죠.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 만드는 애들도 한계성이 있어서 그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검색식을 얼마나 잘 짜야 되는지에 대한 노력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야 할 것 같으면 검색식이 왜 필요하냐고. 그죠? 뭐 시초가에 뭐 갑자기 오르는 것을 사서 급등하는 줄을 찾아서 2, 3%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뭐 10% 수익을 낸다. 그리고 그 검증을 가지고 결국은 검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상승 추세로 올라왔다. 그럼 그 상승 추세 기간 동안에는 잘 됩니다. 근데 하락 추세 기간에는 또 안 된다. 뭐 음봉 기법이다 여러 가지 기법도 많고 뭐 자기들끼리 뭐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을 순식간에 골라내는 것 자체가 이게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수익은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종국에 가서 이제 내가 1년 2년을 봤을 때 이게 꾸준하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디테일하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생각을 없애야 될 부분은 뭡니까? 욕심이란 부분이죠. 그러면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부분이 기계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수익을 낼지 안 낼지, 손절을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 손이나 기계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중요한데, 그러한 인공지능들은 지금 국내에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만들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업체들 10만원, 20만원 받는 업체들, 뭐 그런 업체는 그냥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뭐 내 인생을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은 99.9%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왜 팔겠습니까? 파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결국은 그냥 거기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뭐 욕을 먹을 수 있는 뭐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도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모두 다 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그 검색식을 저희들이 알려주느냐?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노력하라고 하는 거죠. 왜? 그 기간 동안 그 수입, 재원이죠. 그 기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재혼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너무 잘 될 때에는 그런 것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아름아름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그죠? 모든 그 유사투자 자문은 다 똑같습니다. 그 유사투자 자문이라는 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없어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사투자 자문은 올바른 데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꾸준한 데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저희는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됐다, 이게 좋다, 나쁘다, 우리는 무조건 올바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는 뭐 하락장이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아무리 심해도 마이너스 20%를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가치주를 한다. 또는 어떤 종목이 오늘 나왔다고 해서 오늘 매수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안전한 가격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알림, 뭐 여러가지 그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하기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아무나 쉽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나씩 내놓으면은 거기에 사람들 괜찮네 라고 하는데 그 괜찮네가 그냥 괜찮네가 아니고 단순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뭐 어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어플들은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하는 뭐 유사투자 자문하는 애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많고 광고를 많이 하는 곳이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광고를 안 하고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막 많이 와서 뭐 이런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은 이 검색식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에 정해져 있는 요만큼에 정해져 있는 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조금 틀린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고 더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자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제 지구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배당하고 있다 아니지 지배당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뭘 해야 되죠? 사육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 안에 거도 물론 다 모르시겠지만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나는 어느 정도 여기 팔고 싶어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쯤에 사고 싶어. 근데 나는 어느 정도 되면 사고 싶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매매가 쉽지는 않다. 대신 팡 급등하는 것들, 그죠? 수급이 몰린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잡아서 얘네들이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한쪽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신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나는 100번 투자하면은 80번 성공한다면 잘 한 거예요. 80% 이상 성공률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투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 이제 길이 이제 머나먼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한두 달 안에 그게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수학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이해하고 저희는 주식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죠. 저희는 지가 알아서 사서 지가 알아서 파는 이런 끝점에서 파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됐을 때는 좋겠죠. 어차피 제가 쓰려고 만들었으니까 나쁘게 만들지는 않겠죠. 물론 다른 쪽에 뭐 자동 매매 프로그램 다 똑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검증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검증은 절대로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검증은 수량과 모든 것이 일치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검증을 했을 때 뭐 80% 성공이다 그러면 실제 투자하면 80%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모의 투자로 아마 하기 때문에 모의 투자가 아닌 실투로 해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소량으로라도 해봐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1000만원을 갖다가 넣어두고 하면은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뭐 100만원 이하로 해서 실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뭐 6개월에서 1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많은 그 뭐죠? 그 문자라든지 뭐 카톡 이런 데 많이 나오지만 나오는 시기가 비슷해요. 흥분하는 시기도 똑같고
상승장에서는 우르르 나왔다가 또 하락장에서 싹 빠집니다. 하여튼 그런데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잘 찾아보면은 사람들끼리 하는데도 굉장히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적겠죠. 사람이 많이 하는 곳은 대부분 광고를 때리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소멸됩니다. 소멸. 알짜배기를 잘 찾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알짜배기를 찾는 것은 제가 어떻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못 찾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냥 하려고 제 스스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프로그램 한다든지 뭐 저는 사람들한테 같이 가르치면서 그 가르친 사람들이 뭐 저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나보다 못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 핵심은 안 돼, 이렇게 붙잡아서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부를 배우신 분, 물론 저한테 돈 주고 배우겠죠. 뭐 체인점만 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들이는데 진짜 자신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어디에 무조건 들어가서 듣지는 마십시오. 여러 군데 잘 찾아보고 피곤하게 찾아보면 볼수록 여러분들한테 득이 됩니다. 자, 오늘도 또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나 이런 게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저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저도 이렇게 처음 주식을 접해가지고 돈 생돈 잃고 적금 끼고 마누라 퇴직금까지 날리면서 선물까지 손대고 또 몇십까지 벌었다가 싹 말아먹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했는데 빛은 없고 애기들도 잘 자라고 있고 밥 굶지 않고 고기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 여유라는 것이 뭐 수백억이 생겨서 여유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편안하게 꾸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여행을 못 간다거나 아유 밥만 먹고 사니 이렇게 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맨날 저녁에 뭐 고기 사 먹으러 가고 뭐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여유로우면 좋겠지만, 자, 그 여유로움은 저는 이제 기계에서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가 좀 금액이 큰 것들, 그 다음에 양이 많은 것들은 큰데 투자합니다. 조금 덜 움직이더라도 괜찮은 것, 또는 분산을 많이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림이 아주 이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놓으면은 뭐 100%도 가고 50%도 가고 30%도 가고 갑니다. 근데 단지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기간도 제가 웬만하면 작게 잡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가끔씩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세력들이라든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다 복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 안 하면은 끼워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옆에 낑겨가지고 그냥 뭐 나는 무의도시 가고 싶다,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 것도 내놔야 되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다른 분들 노력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 거를 받아가지고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또 내놔야 되고, 이런 경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발전이 없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또 같이 하는 분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큰 틀을 마련해서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제 홈페이지가 저희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홈페이지가 오픈하게 되면 이제 자동화가 되어서 홈페이지가 지 혼자 돌아갑니다. 단 뭐 상단 빼고는 지 혼자 다 돌아가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 올라온다든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종목을 올려준다든지, 매수매도가를 어플에서 자동 알림을 한다든지, 그 사람 손이 전혀 닿지 않게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고, 또는 제가, 또는 전문가들이 보면서 조금 보완할 부분들을 설명만 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은 나는데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이 가야 되겠죠. 그것들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계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제가 쓸 겁니다. 쓰면은 어차피 쓸 거 공짜로 쓸 수 있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그분들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비용을 제가 제공하면서까지는, 제공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저를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한 대 있고 지식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잘나서 하는 거다, 이거 제가 그렇게 공부해왔던 것을 그냥 한번 복습 겸 하면서 제가 녹화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 그냥 복습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한번 만들어 두는 것도 제 인생에서 어떤 다른 기변,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의 만족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 저 새끼 저거 뭐 지 돈 벌려고 한다, 아니면 어휴 저 사람 천사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일축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표를 읽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걸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잘 모르시네요. 그냥 글이 그렇구나, S&P 500이 그래 2924원 어제보다 올랐네? 이게 아닙니다. S&P가 무엇인지, 다우가 뭐 하는 건지, 나스닥이 뭐 하는 건지, 미국 FTSE 뭐 100이 뭐 하는 건지, 예?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자, 지금 잠깐 간략하게 보면은 이 200이죠. 200이 아니다. 시장 종합이 200 맞습니다. 200을 누르면은 요런 게 나와요. 자, 코스피 종합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평균값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피 100, 상위 100개의 그룹들, 코스피 200, 상위 200개의 그룹들, K탑, 한국의 뭐 30, 코스닥 150, 다 이런 것들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저 새끼 지금 뭐야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야간이다, 야간 선물이다, 미니다, 뭐 이런 거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미니 F, 미니 C, 미니 P, 코스닥 F, 이 선물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뭐 콜옵션, 풋옵션. 콜옵션은 좀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뭐 많이 겪어봤겠지만, 겪어보진 않고 말만 많이 들었겠지만, 그죠? 위험하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주식 선물, 뭐 달러 선물, 이런 것들을 개인은 얼마를 사고 있다. 자, 간략하게 얘기해서 개인이 이만큼 산다라고 하면은 누가 사면 누가 팔아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있다. 그러면 개인들이 사는 날에는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보세요. 코스닥 지금 지수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코스피. 그 다음 코스닥 대박 났네. 마이너스 1.9네. 그죠? 아니 미국 나프타까지 해결됐는데 왜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과 달러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느냐 내렸느냐, N달러, 그 다음 N1, 뭐 이런 것들을 알면은 주식이 일본이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내릴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한번 세상에서 가장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한번 좀 보시고, 그 커리큘럼에는 지금 없는데 이것들을 꼭 끼울 겁니다. 혹시나 없으면은 유튜브에 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꼭 올려놓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쉽거든요. 근데 이런 거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영문신문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여기가 빨가면 어떻게 좋구나, 색깔만 보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한번 제공해 보겠습니다. 저도 복습할 겸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제 만족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하여튼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뭐 이거 제가 제 만족을 위해서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좋은 거죠. 물론 도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줄여서 하는 것이 제가 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줄여가지고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지표, 지수,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시장 종합 지수죠, 지수. 그 다음에 지표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주식 여기 있는데 투자 정보에 있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라고 있는데 선물 HTS도 있고 여기 주식 HTS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뭔지 모르네. AIG 제조업 지수 뭐야? 통화 증가, 뭐 그 다음에 뭐 가계 신뢰 지수가 어떻다, 낮다, 그죠? 이게 별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거죠.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거고, 그죠? 자, 미국이 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뭐 브라질, 그 다음에 뭐 유로 뭐 어떻게 돼 있다, 뭐 유로가 올라가면 우리 원화가 떨어진다,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지표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10월 3일이잖아요. 그죠?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입니다. 10시 49분. 그러니까 지금 지난 지표 얘네들 다 지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예상치는 뭐냐면은
발표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근데 이게 높게 나온다. 아니면 또는 낮게 나온다. 이러면은 우리 주식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뭐죠? 서프라이즈하고 쇼크죠,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 하죠.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둡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인 수익과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예상치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과 똑같이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단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이 단어 자체를. 근데 이게 다 몰라도 됩니다. 어떤 것인지 알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MI다. 뭐 그러면은 구매자, 관리자, 물가지수, 구매자 지수. 그러니까 구매하는 놈이 구매를 많이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그 지표를 모아서 맞는 것이 PMI죠. 만약에 뭐 제조 PMI다. 그럼 제조회사들이 어떻게 많이 살려고 한다. 어떤 것을 많이 살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가 추이나 전 세계의 경제 추이를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PMI가 만약 그냥 가정하에 포스코 PMI가 있다라고 하면은 포스코에서 철강 원재료를 많이 사온다.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더 많다. 8월보다 10월이 더 많다. 8, 9월보다 10월이 더 많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강 산업 또는 그 자재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자재를 많이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나 또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설 경기에도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죠. 왜? 철이 들어가는 곳은 조선, 건설, 그 다음에 자동차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주문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포스코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주문량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 또 주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PMI 구매자 물가지수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제 지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필수 강의에도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필수 강의 이걸 넣으면은 사람들이 좀 내가 과연 주식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안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필수 강의는 가장 간단하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어떤 강의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뭐 PSR이다, 뭐 PER이다, PBR이다, 뭐 SRS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는데, 뭐 영어를 좀 더 잘하시는 분들 그게 또 이해가 가겠죠. 뭐 프라이스 셀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긴 쉬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얘가 PSR이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 PER이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 PER 바로 밑에는 주가당 그 수익을 갖다가 뭐랍니까? PER과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쉽게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게 알고 나면 되게 재밌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자, EPS죠. EPS, PER 그 다음에 EPS잖아요, 그죠? 이 중간에 E가 앞으로 오고 PBR이죠. 그 다음에 BPS잖아요. 이 중간에 P가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주가와 연관된 거고, 이거는 한 주, 이거는 전체 주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알고 나서 원글, 그러니까 PR이 뭡니까? 라고 그것을 읽어볼 때 이해가 쉽죠. 근데 PR이 처음부터 원문부터 해석해서 PR은 뭐 주식의 어떤 적은 뭐 이렇고 저렇고 쭉 설명을 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 외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죠. 근데 이거부터 알고 주식이 좋은지 나쁜지부터 알게 되면은 나중에 재밌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은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이나 그 다음에 인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 그것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법이라는 것은 쉬우면 쉬울수록 좋은 겁니다. 기법이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봐야 된다면 그건 기법이 아니죠. 그건 학문이죠, 학문. 하여튼 하다 보면은 꼭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또 해주고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되게 잘해가지고 뭐 완전 그 전문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 조용히 매매하는 분도 있으시고, 뭐 몇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혼자 매매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가끔씩 뚜껑 열리는 차 또는 되게 큰 차를 몰고 한 번씩 찾아와서 같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행복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유고, 그렇다고 제가 뭐 그 애들보다는 뭐 돈이 적지만, 그분들보다는 돈이 적게 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놀고 자빠져 가지고 애들 유치원까지 보내주면서 커피도 마시고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으면 됐잖아요. 개뿔도 없는 놈이 이 공부 하나 해가지고 그 쉬운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로 이것과는 어떻게 뭐 쌍극이다, 머리가 그냥 머리 안에 그냥 자갈이 들어있다 또는 뭐 우동사리가 들어있다 라고 하시면은, 뭐 그런 분들은 노력해도 안 되니까 뭐 조금이라도 서로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자동 매매를 한다든지, 그분들은 자동 매매하면서 저한테 뭐 어떤 도움을 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상생이 되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주식은 제가 지금 요즘 매매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수익이 좀 난 게 좀 꽤 있는데, 이거 한 1년 두고 뭐 몇 프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막 그 일희일비 하지 않는 것이 제 목표인데, 저도 가끔씩 일희일비 합니다. 이 주가창을 보고 있으면은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의 주체들이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매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당하는 것은 욕심과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기준 없이 매매하는 그런 패턴들이 여러분들을 망치고 있고 병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기준점을 마련했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괜찮게 수익도 나더라. 한 달 공부했는데, 일주일 공부했는데 수익 내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함께 합시다. 오세요. 뭐 하기 싫으면 말고. 자, 우리 또 내일 또 뵐게요. 이제 다음부터는 그 강의를 갖다 지속적으로 만들 거고요. 강의를 지속적으로 만들면서 하나씩 올릴 겁니다. 그 아주 기초 강의부터, 그 다음에 이런 지표, 그 다음에 이 보조 지표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가를 추이를 예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입니다. 예상해서 그거를 눈 감고 여기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여기서 조금 수익이 났는데 이 아깝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예? 그렇게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대응이라는 거죠. 대응을 하게 되면은 손실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올리면은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개뿔 짚을 만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만족입니다. 제 만족이고, 제가 사용하려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이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공짜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뭐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대주지는 않을 거고, 그 비용은 여러분들 대시고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칠게요.